아침 신문을 받아든 남아프리카 주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영웅 27살 오스카 피리토리우스가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양쪽 다리가 없는 상태로 패럴림픽에 참가해 세계 기록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새벽 3시, 부부는 잠을 자던 중 빵! 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듣고 경비원에게 연락해 오스카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비원은 즉시 오스카 집으로 연락을 했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오스카는 아무 일도 없다며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오스카는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경비실로 연락해 앰뷸런스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경비원은 급하게 10177로 연락해 앰뷸런스를 불렀고 즉시 오스카 집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경비원은 오스카 집 현관문을 열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 오스카가 리바를 안고 복도 쪽으로 내려와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주민들 한두 명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중에 옆집에 사는 의사가 있어 리바를 체크했는데 그녀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매우 심각해 손 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방 앰뷸런스가 도착했고 병원으로 향했지만 리바는 숨을 거뒀습니다. 오스카에 따르면 새벽에 너무 더워 발코니에 있는 선풍기를 가지러 나갔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안방 쪽에 딸려있는 화장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고 오스카는 집안에 누군가 침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화장실 쪽으로 갔고 문이 닫혀있는 화장실을 향해 총 4발을 발사했습니다. 리바가 침대에 있다고 생각한 그는 리바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놀란 오스카가 방망이를 가지고 와 화장실 문을 부시자 화장실 안에는 여자친구 리바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리바의 상태가 매우 안 좋아 보여 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과실치사인지 살인사건인지가 중요했습니다. 경찰이 이웃집 주민을 인터뷰했을 때 새벽 2시부터 새벽 3시까지 남녀가 싸우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진술했는데 주로 화난 남자의 목소리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여자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났고 잠시 조용하다가 빠바방 하는 소리가 들려 경비실에 연락했다는 진술이었습니다. 리바가 발견된 화장실에는 그녀의 핸드폰이 있어 경찰은 리바가 성난 오스카를 피해 문을 잠그고 도움을 요청하려 하지 않았을까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오스카를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남아프리카는 80%가 남아프리카 흑인이며 20%가 다른 인종이었는데 7%는 유럽계 백인들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오스카와 그의 여자친구 리바 역시 유럽 혈통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평균 GDP는 세계 평균 절반에도 못 미치는 빈국으로 부가 백인들에게 치중되어 있고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격차가 매우 큰 편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날 시기쯤 남아프리카는 지금과 다르게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였는데 특히 여성들이 배우자나 남자친구에 의해 8분마다 살해되고 있었습니다. 오스카 피스토리우스는 1986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난 이탈리아계 아프리카인이었습니다. 그는 양쪽 다리에 뼈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 결국 생후 11개월 때 양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들을 극진하게 돌보던 어머니가 오스카 15살 때 돌아가시면서 그는 무척 외로워했습니다. 2004년 그는 특수보철로 된 브레이드를 장착하고 패럴림픽에 참가해 100m에서 동메달을 차지했고 2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오스카는 계속 신기록을 세우면서 남아프리카 국민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리바 스팅캄프는 1983년 말 조련사인 아버지와 영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모델이자 로스쿨을 졸업한 재원으로 법률 쪽으로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리바는 에이본 화장품 첫 번째 남아프리카 모델이며 패션 TV 진행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에 2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12년) 요한네스버그 럭셔리 자동차 딜러 대표 저스틴 데바라스는 쇼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알게 된 리바를 자신의 딜러 모델인 오스카에게 소개시켜줬습니다. 오스카는 리바를 보자 첫눈에 반해 그날 밤 열리는 남아프리카 스포츠 시상식에 그녀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파파라치와 연예 프로그램 리포터들은 오스카와 함께 나타난 리바에게 시선이 집중됐는데 그때 오스카는 사만다 테일러와 1년 반째 사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스카는 사만다 대신 리바를 선택하면서 사만다는 어쩔 수 없이 오스카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 뒤 리바는 세상을 떠나고 오스카는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오스카의 변호사는 소리를 들은 이웃이 오스카 집 쪽에서 소리는 났지만 정확하게 오스카의 집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남아프리카 상류층이 사는 지역에서는 보안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 철조망과 24시간 경비원, 침대 양쪽에 버튼을 설치해 강도나 도둑을 방지하고 있었습니다. 늘 강도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던 오스카가 무슨 소리를 듣고 강도가 든 것으로 착각해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바라고 인지한 오스카는 경비실에 먼저 연락을 하고 그녀를 안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더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기 때문에 오스카는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경비원이 처음 연락했을 때 아무 일도 없다고 답한 오스카가 의심된다며 그가 범행을 숨기려고 했지만 감당이 되지 않자 결국 다시 경비실로 연락한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스카의 전 연인인 사만다에 따르면 그는 소리를 지르며 윽박지르는 성격으로 그와 함께 있을 때는 늘 불안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만다는 오스카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신을 공격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어떤 날은 차 안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오스카는 그의 포르쉐를 320km 넘게 달리며 겁을 주었다고도 했습니다. 사만다와 오스카는 1년 반 만나는 동안 2번이나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했는데 감정 조절을 못하는 오스카의 폭력적인 성격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리바의 휴대폰을 포렌식하자 그녀는 오스카가 무섭다는 문자를 주고받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질투가 너무 심해 무섭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스카는 빨리 리바와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리바는 만난 지 몇 달 되지 않아 너무 급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오스카는 이 말을 듣고 화를 내며 리바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친구들은 증언했습니다. 오스카의 집은 부촌에 위치하고 있어 경비실을 통과해야만 콘도 안으로 진입이 가능하며 24시간 경비원들이 콘도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스카의 콘도 집 밖과 안쪽에도 알람이 설치되어 있어 누군가 침입하기는 거의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화장실은 2층에 위치하고 있어 누군가 밟고 올라설 만한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의 폭력성이 리바의 죽음과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언론은 이번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오스카의 지난 행적도 기사화시켰습니다. 2009년 오스카는 자신의 보트를 몰다가 큰 사고를 냈고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190바늘이나 꼬맸습니다. 오스카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 같았지만 경찰은 그의 피검사조차 하지 않아 유명인이라 법망을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같은 해 오스카는 하우스 파티를 열었고 19살의 카시디 테일리 메모리가 참석했는데 오스카의 지인과 카시디의 친구 사이에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인과 말다툼을 한 카시디 일행을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카시디는 핸드백을 두고 왔기 때문에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핸드백을 찾는 과정에서 오스카는 주먹으로 문을 부수고 컵을 그녀에게 던져 카시디의 허벅지가 찢겨지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그는 경찰에 연행됐지만 금방 풀려났습니다. 오스카의 폭력성은 이번 사건으로 법정에 올랐지만 그전에도 많은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기사들이었습니다. 과연 셀러빈 오스카가 어떤 판결을 받을지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남아프리카는 배심원 제도가 없기 때문에 판사의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오스카는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판사를 설득했고 리바 가족은 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014년 결국 오스카는 과실치사만 인정되어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1억 2천을 내고 나와 곧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리바의 가족은 바로 항소했고 많은 남아프리카 여성들 역시 시위를 하며 다시 재판이 열리도록 노력했습니다. 많은 여성의 염원대로 재판이 다시 열렸는데 2016년 6년형을 2017년에 15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가족들은 15년형이라도 받아내 어느 정도 위로를 받았지만 2024년 1월 그는 형의 절반만 형기를 산 후 가석방으로 풀려나 현재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리바의 가족은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며 참담한 심정을 밝혔고 오스카는 웃는 모습으로 카메라에 잡히며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듯 보였습니다. 과연 그날 발렌타인 새벽 오스카의 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리바의 마지막 진실은 무엇인지 의문을 남긴 사건입니다.